마약의 발명은 전쟁의 양상을 바꿔놓았다. 화살과 돌을 앞세웠던 전쟁은 조총과 대포의 대결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성곽의 모습 또한 변해야만 했다. 화포의 공격을 견뎌내는 것이 성곽의 첫 번째 과제가 된 것이다. (18세기) 정조시대에 만들어진 화성은 화포시대를 대비한 최첨단 전투 요새였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수원 화성의 장안문 앞입니다. 아주 견고해 보이면서도 세련돼 보이는데요. 이 화성은 200년 전 이 조선의 계몽군주라고 불리웠던 정조 때 만들어졌습니다. 이 정조는 자신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의 능을 여기서 가까운 곳으로 옮기면서 인근에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이 화성인 것입니다. 이 조선시대 이 성들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세워진 이 화성을 두고 조선 성곽 건축의 정점이자 완성품이라고 아주 극찬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 화성은 지난 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돼서 그 건축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화성의 예술적 가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건축학적, 조형적 아름다움 뒤에 숨겨져 있는 이 화성의 진면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 아름다운 건축물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이 화성을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화성. 이 성곽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해온 까닭에 현재 화성은 도심의 한가운데 끼어 있는 모습이다. 화성 4대문 중 하나인 팔달문은 좌우로 도로가 들어서면서 성곽의 일부가 끊어진 상태. 이런 몇 군데를 제외하면 화성은 비교적 제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임금이 화성에 행차했을 때 머물던 낭남헌. 성 내부에 세워졌던 건물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남은 것이다. 주택가로 변해버린 성 내부와는 달리 성곽 주변의 전경엔 예스러운 풍취가 살아있다. 인공으로 조성된 용연 위쪽으론 화성 제1의 정자로 알려진 방화수류정이 자리 잡고 있고 성벽을 따라 늘어서 있는 건물들이 화성에 번성했던 시절을 짐작케 한다. 자연스러우면서도 견고해 보이는 성벽은 화성의 가장 큰 자랑거리다. 각진 석재를 규격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되 중간중간에 맞물려지게. 그래서 이 축성술로 보면 조선 초기에 비하면 이제 굉장히 견고하고 또 보기에도 이렇게 아주 모자이크 무늬 같이 보여서 시각적으로도 효과를 내는, 그러니까 축성술로서는 제일 완성 단계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화성이 완성된 것은 1796년. 정조의 명을 받아 2년 6개월에 걸친 공사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다. 정조는 아버지의 사도세자의 능을 근처로 이장하면서 이곳을 수원의 새로운 중심지이자 신도시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화성이 완성된 뒤 만들어진 화성 성역의궤. 성의 건설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한 일종의 공사 보고서다. 공사 주체와 자재에 관한 기록은 물론이고 언제라도 복원이 가능하도록 건물의 설계도가 모두 기록돼 있다. 지난 97년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이 의궤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마치 이 화성을 복원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만드는 것 같이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했고, 그런 기록 정신이야말로 화성 성역의궤 편찬의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계획도시로 설계된 화성은 정조대의 안정된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의 발달이 있었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 실용성을 최대한으로 살리면서도 건축적 조형미를 잃지 않은 아름다운 성. 수원 화성은 조선시대 최후이자 최고의 성곽 건축물인 것이다. 지금의 이 화성은 정조 때 지어진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지난 70년대 중반에 이 상당 부분이 복원된 것입니다. 물론 그 원형을 살려서 복원은 했지만은 사실 이런 이 복원된 유물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유네스코에서는 이 화성의 어떤 부분을 높이 샀던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 위에 보면 이 동서양을 망라하여 고도로 발달된 이 과학적 특징을 고루 갖춘 근대 초기의 군사 건축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또 이 밑에 보면은 이 18세기 군사 건축물을 대표하여 유럽과 이 극동아시아 성제의 특징을 통합한 그런 역사적인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부분을 보고 과학적이라는 것이며 또 이 발달된 군사 건축물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인지 이제부터 그 의문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성이라고 하면은 이 평소에는 통치나 치안을 하기 위한 경계선의 구실을 할 뿐이지만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방어막의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길 좀 보십시오. 잘 훈련된 병사들이라면 아마 이 훌쩍 뛰어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높이인데요. 이 성벽이 이렇게 낮아서야 전투를 치를 때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유난히 낮은 이 화성의 담벼락, 여기에는 무슨 까닭이 있는 걸까요?